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 제가 맡은 순서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이번 강의 때 공부한 것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천연 치료를 위한 가정 필수 허브들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카얀. 카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또 그 효능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고, 이게 가정에 있으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한 슬리퍼리 앨럼. 이거 이제 어떤 소화 문제라든지 장애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숯도 여러분도 공부했죠. 지난 일기 때 저희가 배웠던 컴프리 연고, 골든실, 아이브라이트, 투스앤검도 했고요. 블랙 월넛, 팅처죠. 그 다음에 우엉 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같이 공부할 피마자유. 이렇게 지금 많은 것들을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품들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 네, 분들은 좀 구입을 하시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 있으면 나눠주어서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또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있는 허브 제품들은 없으시면 사셔가지고 꼭 상비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허브들이에요. 굉장히 다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강의 피마자유 치유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정말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름이죠. 방금 말씀드린 천연 허브 영양차와 실험 만드는 것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김정희 강사님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공부했잖아요. 저도 중복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마자유가 제가 접화보고 또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림이고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오일이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은 일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마자유는 자연이 준 소박하지만 놀라운 선물로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증상이나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마저에는 많은 서구 국가에서 가정의 필수 치료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정 상비약으로서 작은 상처 치료부터 변비 완화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마자육을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마자유는 그 독특한 특성 덕분에 건강과 미용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이고요. 피부 문제, 모발 문제, 심지어 근육 문제, 관절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시놀레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피마자 오일 성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다른 오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8개 탄소를 가진 희귀한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방산 중에 12번에 위치한 하이드록시기로 인해서 강력한 수소 결합과 고점성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친유성, 이 오일하고도 친하고요. 또 물하고도 이렇게 친해요. 친유성과 친수성을 동시에 유지를 해주고요. 피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수분을 끌어당겨줍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및 항균 작용을 담당해서 다양한 피부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드름, 피부염 또는 가벼운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피마자유를 바르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습니다. 항염 효과는 붉어짐과 부기를 줄여주고 항균 작용은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캐스터 오일을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피부 깊은 보습에 효과가 좋고요. 건강한 모발 성장을 촉진해주고 특히 통증과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를 해주고요. 해독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5가지 효능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피부 깊은 보습은 피마자유는 단순히 피부 문제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뛰어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거나 자극받은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이 피마자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효능 때문에 열심히
자기 전에 이 피마자 오일을 얼굴에 바르고 자고 있거든요.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얼굴에 있는 그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마자유는 피부 표면에만 머르지 않고 깊숙이 침투해서 수분을 가두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깊은 보습 효과는요, 특히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더욱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강력한 침투력이 있습니다. 리시놀레산은 분자량이 작아서 표피를 지나 진피층까지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 수분 잠금 기능이 있는데요. 피부 표면에 천연 보호막을 형성해서 내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이렇게 활력을 시켜줘요. 그래서 T세포를 자극해서 피부 조직의 재생과 면역 반응을 돕습니다. 이렇듯 참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효능들이 피마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모발 성장을 촉진을 해주는데요. 이시놀레산이 두피 혈관을 확장해서 모근에 더 많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해 줍니다. 프로스타글라딘을 자극을 해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PGE2 수치를 높여서 머리카락이 더 빨리 굵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두피 환경을 개선을 해주는데요. T11 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모낭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머리를 가끔씩 이렇게 긁는 습관이 있었는데 상처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피마저유를 바르고 잤더니 바로 그 염증이 줄어들고 이렇게 부었던 부분이 가라앉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보습 및 코팅 효과가 있는데요. 오메가3 9 지방산이 모발 겉면을 감싸 끊어짐을 방지하고 윤기를 줍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갈라짐, 비듬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피마자유로 두피 마사지를 하면 모낭을 강화하고 머릿결을 윤기 있게 만들고요. 건강하게 만들어서 탈모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발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피마자유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효능 중에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피마저유는 항염 및 진통 특성 덕분에 관절과 근육의 통증 완화에 매우 유용합니다. 피부에 바르면 조직 깊숙이 침투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피마자유를 바르면 깊숙이 침투해서 림프선을 자극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통증을 또 완화시켜줍니다. 관절염이나 근육 긴장으로 인한 통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독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림프 순환을 촉진을 해줍니다.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정화하고 조직에서 노폐물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림프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몸은 이러한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림프계라는 건 우리의 쌓인 노폐물들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더 활성화가 되는데 피마자유를 또 바르면 이 림프계 순환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 2시간 동안 피마자유 팩 요법을 시행했을 때 치료 후 24시간 내에 T11 세포의 수와 전체 림프구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T 세포는 바이러스, 진균, 박테리아 및 암세포를 식별하여 선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마자팩은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질병을 치유하는 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주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피마자유 고르는 방법, 피마자유를 적절하게 좋은 피마자유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마자유 추출 방법은 냉압착과 열압착이 있습니다. 냉압착은 이제 영양을 그대로 보존해 주고요. 이 방법은 오일의 고유한 성질을 보존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오일을 만드는데 이상적입니다. 냉압착 피마자유는 영양이 풍부하고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서 리시놀레산과 같은 유익한 성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얼굴이나 두피처럼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 냉압착 오일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예전에 피마자유를 올게닉이라고
유기농이라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제 와이프는 괜찮은데 제가 얼굴에 바랐더니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마자 오일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을 중지를 했더니 그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피마자 오일을 고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 압착으로 대부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기름에 짜는 양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기 열 압착으로 한 피마저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품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열 압착 방식은 씨앗을 압착하기 전에 가열을 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일이 추출하는 반면에 그런 일부 유익한 성분이 손상돼서 전체적인 효능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피마자유 선택 방법은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냉압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표지에 보면 핵산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열 압착을 할 때 이 화학 케미컬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더 압착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압착을 할 때, 냉압착이든 열 압착을 할 때 핵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좋은 거는 unrefined라고 쓰여져 있는 오일을 선택을 바랍니다. 콜드 프레스드, 100% 퓨어, 핵산 프리, unrefined. 반드시 여러분이 캐스터 오일, 피마자유를 사실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사용하세요. 이게 없는 상태하고 있는 상태하고는 효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좋은 피마자유를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기 쭉 설명한 것들은 이 피마자유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출장을 가다가 통증이 발생을 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허리 아래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똑바로 서거나 침대에 눕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피마자유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대신에 약국에서 이제 피마자유를 구매해서 호텔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팩으로 사용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수온과 상온 기름을 사용했고요. 이제 침대 시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봉지를 깐 뒤에 체온만을 이용해서 허리 아래에 감싸고 누워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잠을 잤더니 그런 통증이 사라져 있었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집에 상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하실 때, 어디 타지에 가실 때는 이런 피마자유, 또 아까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필수품들을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꼭 여행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피마자유 팩을 많이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여기 특히 보면 오른쪽에 보면 간이 있고 그 밑에 담낭이 있잖아요. 이 피마자유 팩을 특히 간이나 담낭 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장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피마자 팩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피마자 팩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구매하실 때는 플라넬 천, 이런 이제 양모나 면으로 된 천을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비닐 시트, 또 이제 여기 힐링 패드, 전기 찜질기가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피마자 팩만 해서도 이제 효과가 있지만 이 찜질기, 힐링 패드를 그 위에 같이 얹어 놓으면 그 효과가 더 이렇게 증폭이 됩니다. 그 열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피마자유가 빨리 흡수가 돼서 아픈 증상 부위나 이런 것들을 빨리 치료를 해줍니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찜질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런 플라넨천에 적당하게 떨어뜨려서 이제 피마자를 붓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좀 증상이 너무 굉장히 더 안 좋다 그러면 아예 이 피마자유를 흠뻑 적시어도 괜찮습니다. 적신 천을 배에다 대고 천을 덮고 힐링 패드, 이 찜질기를 가열을 시키면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내기업으로 적은 플라넬천을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올려놓고요. 그 위에 이제 비닐 시트나 그런 비닐 봉지를 덮어서 이게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기 찜질기를 올리고 처음에는 낮은 온도로 시작해서 점차 중간 온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높이 올려서 화상 입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치료 부위를 수건으로 잘 감싸줍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보통 45분에서 2시간 정도 두거나 아니면 뭐 그 상태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피마자팩은 또 좋은 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2주, 3주 계속 거기 피마자유를 보충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4겹 정도 천에 계속 거기다가 피마자유를 더하면 이 흠뻑 젖은 상태, 이 천이 잘 먹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잘 스며듭니다. 피마자유를 보통 복부에 이런 간에 이제 팩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이제 독소 배출담이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하며 독소 배출을 하던 중 신장이 예민해진 적이 있습니다. 피마자유팩이 해독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 부위에 팩을 올려 노폐물 배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팩을 하니 따뜻하고 포근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서 팩을 떼어냈을 때 간 부위가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몇 차례 반복했더니 신장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주었고 간 부위의 부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간에 이제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또 간 부위에 이 피마자 팩을 하시면 이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마자 팩은 통증 완화에 또 탁월합니다. 한 지인은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 골절을 입었던 어머니의 살을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10일간 입원하는 동안 매우 강한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읽었던 피마자유 팩 정보를 떠올려 어머니의 동의를 얻은 뒤에 퇴원한 어머니 등에 아주 조심스럽게 피마자유 팩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단 한 번의 적용만으로 어머니는 더 이상 진통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일주일에 3일씩 연속으로 팩을 사용한 후 주 1회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치료는 어머니의 척추를 더 유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척추에 문제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그림처럼 피마자 팩을 하고 거기에 전기 패드가 없으면 뜨거운 물주머니를 올려주셔서 치료를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정맥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정맥류와 관련된 통증 및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 밤에 피마자 팩을 적용을 해줍니다. 피마자유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순환을 촉진해서 정맥이 치유되고 탄력을 되찾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복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매일 이게 치료될 때까지 계속 팩을 해주시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마자유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또 부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 피마자유 팩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는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난소 및 자궁 낭종이 있으신 분들, 나팔관 막힘,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스테전에 이제 꼭 한번 해독을 시키실 분, 이런 분들이 피마자 팩을 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임신하는데도 수월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부에 따뜻한 피마자 팩을 사용해 자궁과 난소로의 혈류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경우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피마자유 팩이 자궁, 난소, 나팔관의 우려과 염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생식기관의 순환을 촉진하고 간을 해독해서 호르몬 대사를 개선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자궁과 간 부위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복부에 팩을 사용하고요. 피마자유는 피부를 통해 체내로 쉽게 흡수돼서 치 성분이 신체 조직에 직접 전달됩니다. 복부나 이런 자궁 부위에 덮어주고 또 위에다가 찜질 패드를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기 힐링 패드를 올려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뇌진탕 치료 사례인데요. 6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심하게 넘어졌어요. 오른쪽 관전놀이 부분에 혹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확인해 보니 초점은 괜찮아 보였는데 아이는 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며 구토를 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전거에서 떨어진 시점부터 교회하는 도중이었고 어느 시점까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걱정이 돼서 뇌진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타박상 부위와 머리 주변에 피나 팩을 해주고 아이에게 누워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아이는 먹을 것을 찾게 되었고 침대에서 나와 누나와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부기를 확인해 보니 모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팩을 제거했고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침까지 다시 팩을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뇌진탕이나 이렇게 넘어져서 혹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피마자유 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피마자유 팩을 사용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각 사례 어머니들은 낮잠 시간이나 취침 시간에 아이의 복부에 따뜻한 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려 두었습니다. 팩을 하면 즉각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치료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주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이 간단한 치료법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지친 많은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이 과정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팩이 눈에 띄게 몸을 이완시켜 기분을 좋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통과 이런 신장 문제 있으신 분들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 문제는 통증의 원인이 신장 때문이라면 피마자유 팩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마자유 팩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이 치료법은 특히 통증이 심할 때 매우 편안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마자유 팩은 종종 통증 완화제를 대신하는 동시에 치료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통치료법은 앞서 설명한 피마자도 30 동안 올려두되 원하면 더 오래 두어도 좋습니다. 사용한 팩은 다시 나중에 사용해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고요. 원하는 온도로 데워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약 3일 정도 사용하면 그 이전이라도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신장 통증 치유 경험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 여성은 신장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마자요 폴틱스를 해서 이제 효과를 봤는데요. 당시 제가 사용했던 그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먹던 신장용 허브를 복용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신장이 좋도록 설계된 허브 목욕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피마자유 팩을 사용하자 그 괴롭던 통증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신장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신장이 등 쪽에 있잖아요. 팩을 하고 키링패를 올려놓고 이런 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통과 염증 감소. 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여성이 매일 캐스터 오일을 바르고 5에서 10분간 온찜질을 하면 통증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8일간 치료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고 76%는 가벼운 통증만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을 겪는 폐경기 여성이 피마자 오일을 바른 후에 온찜질을 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시점에는 그 치료 그룹에 속한 여성의 87%가 중증의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일간 치료를 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여성의 63%가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고 치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저렴한 이 캐스터 오일을 팩을 해서 왔더니 이런 통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독에 또 효과가 좋습니다. 중년 남성 탐은 수년간의 방종한 식습관으로 체중이 늘어나고 몸이 둔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정화하고 활력을 되찾고 싶었는데 그는 피마자 우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복부에 피마자 오일을 바르고 온열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해독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탐은 새로운 가벼움과 활력을 경험했고요. 간 및 림프 순환을 이제 촉진을 해줍니다. 이렇게 팩을 하면. 그래서 오른쪽 상복부에 따뜻한 피마자 팩을 올려두면 국소 혈류가 증가하고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을 돕습니다. 또 이제 소화 및 장기 또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복부 전체에 온열 자극과 함께 사용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가스 제거 및 변비 완화에 기여해 줍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팩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또 변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비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신청한다. 피메 팩을 만들어 복부와 우측 몸통 주위에 올려놓고 온열로 1시간 정도 찜질을 해줍니다. 대변을 볼 때 덜 찌르고 변을 부드럽게 느끼게 하며 잔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침에 공복 시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섭취를 해줍니다. 그러면 더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더 자극을 해줍니다. 피마자 팩을 하면서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대장의 유막을 형성해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된 것을 막고 변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담낭령 치료 사례인데요. 65세 주부는 전날과 과식을 후 심각한 우측 상복부 통증과 메스꺼움, 구토가 시작되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담낭 부위에 압통이 관찰되어 진단명은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치료법은 메스꺼움이 사라질 때까지 음식을 제한을 했고 적용된 유일한 치료법은 6일 동안 매일 피마자팩을 복부에 붙여 두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구토가 멈추었고 통증은 다음날 50%가 감소되었고 이후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 검사했을 때 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여섯째 되는 날 저녁에 환자는 올리브유 2큰술을 이제 섭취한 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례들은 제가 뒤에서 또 소개하겠지만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한 사례들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중에 제가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 또 편두통도 또 피마자요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4대부터 편두통 진단을 받고 심한 두통을 겪은 30세 남성의 사례인데요. 이 남성은 이제 원인은 소화관, 특히 이제 대장의 순환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상태로부터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압력으로부터 신체 전반의 신경교란의 원인이 되는 주기적인 두통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치료법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이제 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체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마제 팩을 적용을 했는데요. 실천 가능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복부 전반, 특히 맹장 부위에 대고 우측 몸통을 따라 담관 영역까지 확장해서 피마자 팩을 적용을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팩을 붙여줬습니다. 그 피마자 오일을 천에 붓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예 흠뻑 적셔가지고 이제 팩을 해주고 그 위에 온열 패드로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올리브유를 최소 2큰술 정도 섭취를 했고요. 그 오일팩을 적용한 후에 코코아 버터를 사용해 허리부터 양 어깨 사이에 20분 정도 마사지를 또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회복이 된 사례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다음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약간의 피마자 오일을 양쪽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그쪽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쪽 발도 또 피마자 오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불면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제 완화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이때는 피마자 1테이블스푼의 피마자유, 그다음에 3방울의 라벤더 오일, 에센셜 오일, 그다음에 2방울의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시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가락에 상처가 난 사례인데요. 62세 은퇴한 목수가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다쳐서 진료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밝혀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져서 상당한 부종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의사는 이제 가시 부위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고름을 배출시키고 그 부위를 잘 아물게 한 다음에 이제 듬뿍 피마자유를 천에 적신 후 손가락 부위를 감싼 다음에 비닐로 감싸고 간단한 거주근대로 48시간 동안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모든 염증과 부종과 통증이 사라지고 절개 부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통, 39세 음악교사가 13일 동안 우측 두통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정상이었는데 촉진 시 뚜렷한 압통이 나타났고 그렇지만 다른 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열 진통제와 경련 완화제를 복용해왔고 상부 척추와 목 부위에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통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진단명은 우측 경축 근육 경련을 동반한 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피마자유 팩을 목 주위에 머플러 형태로 두르고 이를 어깨 등 상부까지 겹치게 덮은 뒤 그 위에 온열 패드를 얹어 적당히 따뜻한 상태로 조절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잠자리를 들 때 적용해서 시작한 지 2일 만에 두통이 사라졌고 7일째 되는 날 검사했을 때 압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두통이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복부도 도움이 되고요. 또 목 주위에 피마자 팩을 둘러서 해주고 또 어깨까지 같이 덮어주면
이런 두통이 또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참고 삼아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몇 가지 사례들은 제가 이 책에서 가져왔어요. 이 책은 맥게리 박사가 피마자유의 효능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돼서 자기 환자들을 적용을 해가면서 치료 사례들을 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한번 실제 사례로 연구를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료 및 약물 치료의 비싼 비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인정받게 되는 돌파구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치료 사례들을 연구를 하면서 각종 질환들을 많이 치료를 했는데 여기 몇 가지 예제들을 한번 전개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 생식기계 질환, 그 다음에 하부 장 질환, 상부 소화관, 간 및 담낭 질환, 충수염, 특히 맹장염, 진단되지 않는 복부 압통, 스스로 복막 육착, 유록의 질환, 국소 감염, 외상성 유발 질환, 스스로 관리, 피지 낭종, 농양, 치질, 감염된 자창 찔린 상처, 십이지장 교양 이런 질환들을 실제 피마자 팩을 적용을 해서 해봤더니 여기 보면 우수, 양호, 효과가 약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봤는데요. 대부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들, 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또 다른 증상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효과를 많이 본 사례들을 여기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듯 피마자유는 좀 이런 질환에 적용했을 때 상당한 효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마자유는 피마자유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카얀페퍼하고 또 같이 사용하면 또 효과가 증배가 됩니다. 피마자유 팩에 카얀페퍼를 더하면 천연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마자유의 깊은 흡수력과 카얀페퍼의 강력한 온열 성분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통증 및 관절염을 완화를 해줍니다. 카얀페퍼의 핵심 활성 성분인 캡사이신은 피부의 신경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서 통증 신호를 차단을 해줍니다. 피마자유 자체의 항염증 성분 리시놀레산과 결합해서 무릎 관절염, 만성 근육통, 신경통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다음에 국소 혈액순환 및 림프를 촉진해 줍니다. 카연페퍼는 피부에 강력한 온열 효과를 주어서 국소 부위의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카연페퍼는 어떤 혈관이 막혔다든지 뇌혈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카연페퍼를 물에 타서 마시면 바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카얀페퍼하고 이렇게 오일을 섞어서 단순히 외부적으로 쓰더라도 그쪽 붙임 부위의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피마자유가 리포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조직의 재생과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손상된 관절과 근육에 더 빠르게 공급을 해줍니다. 심부 투과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피마자유 자체가 투과력이 좋잖아요.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투과력이 좋은데 여기에 같이 카얀하고 섞으면 그게 더 빨리 전달이 돼서 더 깊은 그 관절 조직 및 근육층까지 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마자유와 카얀페퍼 오일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굉장히 매우 간단합니다. 재료는 피마자 오일, 캐스터 오일 1컵, 카얀페퍼 가루 2큰술, 딱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리병, 그 다음에 여기 혹시라도 더 효과를 내려면 여기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나 라벤더 오일을 여기다 더 추가를 하면 더 좋습니다. 방법은 캐스터 오일을 온도를 좀 낮은 온도에 하셔야 돼요. 더블팟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한 40에서 50도 정도 느낌으로 사용하시고 캐스터 오일 1컵에 카얀페퍼 2큰술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넣은 다음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약불을 유지한 상태로 잘 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캡사이신이 오일이 잘 우러납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이제 거름망에 걸러서 오일만 보관해서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오래 두고 쓸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이런 여러 증상들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한 1, 2주 더 두면 더 숙성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두 가지를 사례를 비교를 해줬는데요. 피마자유 단독이 좋은 경우, 그 다음에 카연페퍼와 혼합이 좋은 경우 두 가지를 제가 여기 날가를 했는데요.
첫째 이제 복부 케어나 이런 간, 위, 장 등 케어가 있을 때는 피마저 단독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림프 흐름 개선, 피부가 민감한 부위, 얼굴이나 목, 염증이 있는 부위, 장시간 또 캐스터 오일 팩을 사용해야 될 때는 피마저 단독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릎, 손목,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 카얀페퍼와 같이 혼합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근육 뭉침, 냉증이 있는 경우, 운동 전후 워밍업, 국수 부위 열감 유지가 필요할 때 이런 때는 카얀페퍼와 같이 혼합해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오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피마자 이 팩에다가 카얀페퍼를 이렇게 뿌려서 살짝 뿌려가지고 어떤 국수 부위에다가 뭐 관절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 또 피마자 팩을 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오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카얀페퍼를 이 피마자 팩에 뿌려서 사용하시면 또 그 부위의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얀페퍼를 적용할 때 엘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몸에 잘 맞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피마자 오일의 효능과 사용법 그리고 치유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밖에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 영양 허브차 및 시럽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매 시간, 이 네 번째 시간이지만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허브차를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브차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만들었다가 사용하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허브 영양차가 왜 좋으냐면 여기에는 일반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식재료들은 굉장히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토양이 많이 산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전처럼 그런 땅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이런 식물들이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야채나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기농 허브들은 우리가 먹는 야채나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영양 성분이 뛰어납니다. 거기에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종류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허브차나 이런 시럽을 만들어서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허브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쐐기풀잎, 쐐기풀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귀리, 오스트로인데요. 이 귀리잎이 굉장히 또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좀 이렇게 맛을 이제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시원하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 레드 클로바나 쇠뜨기 그다음에 제비꽃 레몬글라스 또 여기 열거는 안 했지만 다양한 그런 허브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유기농으로 된 허브들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허브차를 만들 때 한 세네 가지 정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시면 허브차를 또 많이 만드셔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뭐 데워 드셔도 좋고 찬 상태로 드셔도 좋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활력이 납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야채들은 이게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뜨거운 물 말고 그냥 약간 식은 그런 물을 여기에 이제 티팟에다 넣고 충분히 이제 채운 다음에 한 20분 정도 차를 우려냅니다. 그리고는 마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이 허브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쐐기풀, 귀리집, 오트스트로 이 허브가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레드클로바도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시럽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명 미네랄 폭탄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허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귀리집,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철분,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풍부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또 풍부하고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레드 클로바인데요. 여기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BC가 풍부하고 쿠마린, 이 레드클로바는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드시면 쿠마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쐐기풀, 스팅잉네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천연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분, 칼슘, 붕소,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K, A, B 뭐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럽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 아까 세 가지 하고요. 세 가지는 네 테이블 스푼, 각각 네 테이블 스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지터블 글리세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이슨병이 필요하고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세 가지 허브를 각각 네 큰술씩 메이슨병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반쯤을 채워주고요. 세 가지 허브를 물과 함께 잘 섞고 10분을 놔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베지 글리세린을 나머지 반을 채우고 잘 섞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슬로우 쿠커에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에 3일간 저온에 숙성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일 이렇게 흔들어 주고요. 3일 숙성 후에 허브를 채를 걸러내고 매일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지 글리세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달달합니다, 맛이.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주면 허브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이런 미네랄, 비타민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허브, 먼저 오른쪽에 지금 쐐기풀 네 스푼을 넣습니다. 네, 영상은 이제 줄였기 때문에 뭐 두 번만 나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네 스푼을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드 클로바, 이것도 네 스푼 병에 담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귀리즙, 이 오스트로인데요. 이 귀리즙은 줄기 쪽에 영양 성분을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귀리즙 대가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이 네 스푼씩 병에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한 반 정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채워줍니다. 채운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섞어줍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제 놔둡니다. 10분 정도 놔주고요. 베지 글리세린을 위에 부어서 채워줍니다. 위에 채운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뚜껑을 닫고요. 슬로쿠커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저온으로 3일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뚜껑이 안 덮기 때문에 천으로 이렇게 뚜껑을 덮은 다음에 3일 동안 놔두는데요. 3일 동안 놔둘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흔들어서 잘 섞어줘야 됩니다. 오른쪽이 영양제고요. 왼쪽은 불면증에 좋은 이제 시럽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 되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채로 잘 걸러서 혹시라도 채가 좀 구멍이 크면 천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구멍이 작은 고운 체에다가 걸러서 이렇게 시럽을 만듭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잘 짜서 찌꺼기는 버리시고 안에 있는 시럽을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드시면 이 안에서 충분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이 꼭 한약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